파리 올림픽 개막이 2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프랑스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 막상 프랑스 내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더 커지며 큰 시름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올림픽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를 다루고자 프랑스 24에서는 최근에 동계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으로 기자를 파견해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이 임박한 상황에 프랑스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24에서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올림픽을 스포츠와 평화의 축제로 여기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와 국제적인 위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경기를 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에요.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 밖에서 열리는 센강의 개막식은 위험으로 인해 불가능해질 위기인 가운데 쓰레기 수거 업체마저 올림픽 기간 동안 노동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달라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파리의 상징 중 하나인 세느강은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수질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세느강은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염 상태가 악화돼 1923년부터 수영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간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강의 수질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장이 아닌 파리 시내를 가로지르는 세느강과 그 강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각국 선수단은 세느강 위에서 100여 척의 유람선을 타고 퍼레이드를 펼치며 등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올해 7월에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세느강의 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결과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염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면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 넘쳐서 하수와 오염물질이 세느강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다량으로 포함된 오염물이 강에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특히 여름철에 수온이 올라가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수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바닥에 쌓인 오염물질도 문제입니다. 세느강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산업 폐기물, 쓰레기,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강바닥이 오염되어 있고 비록 표면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강바닥에 오염물질이 휘저어지면 다시 수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느강에서 선수들이 직접 수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큰 걱정은 선수들의 건강입니다. 오염된 물에서 수영을 하면 피부 질환, 위장 질환, 호흡기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선수들은 심각한 감염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규모 국제대회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세느강 근처에 모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오염된 물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파리는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14억 유로를 투입해 하수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는 생강 정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정화되기엔 역부족인 상태이죠. 최근 뉴욕타임즈에서도 파리 올림픽이 악몽에 직면했다면서 128년 근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 밖에서 열리는 세느강 개막식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보도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자로서 사실과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어 취재차 한국을 가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올림픽 중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선수들도 만족스러웠던 올림픽은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인 것은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 한국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해보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러자 국장님은 얼마 전에 열린 도쿄올림픽도 성공적이지 않았냐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취재를 하러 일본을 다녀왔었기 때문에 현지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일본 도쿄올림픽은 팬데믹 상황에서 열린 올림픽이었고 대회가 연기되고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 축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올림픽이었어요. 그리고 여름이면 의당 더워야 제맛이겠지만 도쿄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태어나서 가장 살인적인 더위를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파리는 여름에 덥다고 해도 습하지 않아 그늘에만 가도 살만한데 도쿄는 습도가 높아 그늘에 있어도 숨이 턱턱 막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다니까요. 체감 온도는 38도에서 39도였고 이는 1900년 이후 도쿄의 기온이 약 2.8도나 올랐다고 하니 더 말할 나위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은 도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1924년 이후 파리의 기온은 3.1도나 상승했고 도쿄보다 더 심한 수준이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40도가 넘은 날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파리올림픽은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기온이 올라가면 수온이 오르고 그로 인해 세균 번식이 심각할 텐데 그런 생강에서 경기를 펼치게 된다면 선수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열린 스포츠 국제 행사 중 한국이 가장 손에 꼽게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런 나라와 비교하며 보도하고 이를 교과서 삼아 파리올림픽에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 취재를 서두르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취재를 간다고 하니 저와 한 팀이 되어가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 투표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이라면 K-팝, K-푸드, K-드라마 중 하나는 무조건 좋아하니 취재를 핑계 삼아 한국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다들 가겠다고 아우성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장기간 출장이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동료와 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저와 친한 소피 그리고 몇몇의 직원과 동행을 하기로 결정됐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깨끗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한 도쿄 하네다 공항을 갔을 때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3년 전 도쿄올림픽 취재차 하네다 공항에 도착할 쯤 이상하게 착륙을 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공에서 20분 이상 대기가 이어졌어요. 착륙 후에도 대기를 해야 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습한 더위와 마주하며 숨이 턱 막혔거든요. 이유는 에어컨이 꺼져서 공항이 매우 더웠기 때문이었어요. 일본의 더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밀폐된 실내에 습하고 에어컨이 틀어지지 않은 공항은 처음 겪는 거라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에서 보여줄 만한 공항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입국 심사를 하는데 직원은 단 2명뿐이라 굉장히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했거든요.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아 한국도 일본과 같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까봐 우려스러웠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시간 동안 설렘과 우려가 공존했던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고 처음 본 인천공항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계적인 공항이라 평가받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기대에 넘어섰기 때문이었죠. 일본 하네다 공항과는 달리 입국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갖춰져 있었고 우리는 그 어떤 기다림 없이 짐을 빠르게 찾아 입국을 할 수 있었어요. 많은 국제공항을 다녀봤는데 인천국제공항처럼 동선이나 보안, 여객, 휴게시설, 쇼핑이 완벽하게 갖춰진 공항은 드물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 속도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파리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와이파이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인터넷이 터지는 공간이라도 한국처럼 빠르진 않죠. 근데 공항에서 핸드폰을 켜자마자 바로 잡히는 와이파이에 우리 취재팀 모두 감탄을 했답니다. 입국 후 서울에 우리가 예약한 호텔로 이동하려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팀은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공항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 대신 가방이 줄을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캐리어로 자기 대신 줄을 서놓은 채 주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상황을 목격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없어지기는커녕 옆을 지나치는 사람, 그 누구도 그 가방을 쳐다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죠. 팔이었으면 갖고 있는 가방도 집시나 소매치기들이 빼앗아갈 텐데 가방을 아무 곳에나 두어도 그 가방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파리에서 한국에 관한 콘텐츠를 볼 때 이런 부분은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광경이 펼쳐지니 모두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프랑스였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장비와 캐리어는 단 30초 만에 사라졌을 거라 장담해요. 우리는 명동의 한 호텔로 이동을 했고 잠시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한 후 첫 번째 목적지인 한강을 찾았어요. 한국에 온 김에 관광객을 위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한국의 지하철을 취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인 만큼 관광객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파리 곳곳을 갈 수 있게 해놨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였거든요. 우리는 명동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 쪽을 목적지로 삼고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 근처로 갔는데 생뚱맞게 엘리베이터가 떡하니 있는 것이었죠. 자세히 보니 계단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였어요. 알고 보니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는 90% 가까이 육박하게 설치돼 있다는 거였죠.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취재팀과 지하철을 가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곳곳에 지하철로 가는 표지판이 무척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매우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와본 외국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저런 표지판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지하철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의 지하철표를 사는 데 있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저 말고는 한국어를 아무도 할 줄 모르는 직원들이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되는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및 곳곳에 영어로 써 있는 안내 표지판까지 완벽해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죠. 그리고 티머니 카드라는 것에 돈을 충전해 사용하였는데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거리당 금액이 환산되어 자동으로 계산되니 아주 스마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였어요. 사실 세계적으로 한국 스크린도어에 모두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지하철을 보았어도 한국처럼 스크린도어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없어요. 또한 지하철은 자주 도착했고 우리가 취재하는 동안에는 1분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지하철이 들어와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파리의 지하철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지저분하고 낡고 복잡하다고 악명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특유의 냄새, 수많은 통로와 계단은 행선지 앞을 쉴 새 없이 회방 놓는다고 하죠. 덤으로 유튜브 영상에서는 소매치기 경험담과 피하는 법과 같은 컨텐츠가 넘쳐나며 늘 긴장하고 경계하게 만들어요. 애초에 파리 지하철은 학교의 총학생 수가 아닌 자체 휴강하는 뺀질이들을 계산해 넣고 영업하는 대학 식당 같아요. 틈만 나면 휴가 가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아 평소에는 괜찮지만 모두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시기엔 별다른 사고가 없어도 대중교통 대란이 늘 발생하거든요. 처음부터 파리의 직장인들을 수용할 능력이 파리 대중교통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실수로 지각할 때 직장인들이 댈 핑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툭하면 멈추거나 늦는 일이 잦으니 지하철 때문에 지각했다는 핑계는 거의 모든 상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파리의 지하철을 생각하니 스크린도어를 바라는 건 정말 큰 사치일 뿐이라는 게 느껴졌고 다가올 올림픽에서 전 세계 관광객을 어찌 수용하고 그들을 이동시킬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지하철을 취재하며 가는 동안 우리는 뚝섬 유원지역에 내렸어요. 날이 너무 좋아 취재도 하면서 한강 분위기를 만끽할 마음에 한껏 들떠 있었어요.
해가 점점 지면서 어둑해졌고 한강공원에는 밝은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명 주변을 보고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벌레의 습격이 밝은 조명을 마구 공격했고 흰 옷을 입고 있던 동료의 몸에는 그 벌레들이 더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실내로 들어가 벌레들로부터 벗어났고 한강물 주변은 가보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카페로 들어왔어요. 생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온 취재인데 한강은 생강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을 취재하러 오자고 했는데 벌레들의 습격으로 이번 출장은 망했고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하나 막막하기만 하였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벌레에 대해 알아보았고 의외의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벌레의 이름은 동양하루살이였고 오히려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강의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증거였죠. 동양하루살이는 2급수 이상의 비교적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서식하는 수서곤충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한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동양하루살이는 2000년대 이후 한강 수질이 개선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5, 6월 사이 한강에 인접한 지역에 출몰하는데 마침 제가 보게 된 거였어요. 동양하루살이는 해충이 아니라 살충 제살포를 안 하고 유충을 잡아먹는 토종 미꾸리나 붕어를 풀어놓는 등 생물학적 방제 노력에 힘쓰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한국은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한강이 심각하게 오염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한강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보호 정책과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 하수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고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한강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시민들도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요. 심지어 지금은 한강 상류의 물을 가지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수로까지 쓰인다더라고요. 세느강의 물을 식수로 쓴다는 상상을 하면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강의 수질을 개선해 정수를 시켜 사용하고 그것을 아리수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러한 아리수 정수센터는 국가보안시설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낯선 사람들이 훼손하면 안 되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은 유엔 국가별 수질지수 세계 8위, 미국 수도협회 정수장 평가 최고 등급, 세계 물맛대회 7회 수상 등 아리수는 굉장한 수질 등급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을 먹지 않고 물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인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돗물은 1급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취재 중에 한국의 수돗물이 1급수라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일 1급수로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해서 그런지 피부가 다들 그렇게 좋은지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느강은 노숙자나 난민들의 오물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하철이나 하수구 가까이에 가면 축축한 담배 냄새랑 노숙자들의 찌릿내가 코를 찌르죠. 그런데 조금만 걸어나가면 갓 구운 빵에서 나는 따뜻한 버터 냄새와 니치한 향수 브랜디의 오크향 힌트가 설핏 느껴지는 생강은 이중적 파리의 집약체입니다. 곧 개최될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수영 경기가 생강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 놀란 건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금메달 한 번 따겠다고 저 매캐한 물에 얼굴을 담그면 평생 피부병으로 고생할 거라고 자기가 선수라면 무조건 기권할 거라는 반응에 모두들 기겁을 합니다. 지난 8월 생강에 열린 남자 트라이애슬론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서 선수들이 다이빙을 했고 선수들은 오염된 수질로 인해 구토와 오심에 시달렸고 대회가 끝나고도 두통을 호소하던 선수들은 이후 피부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어 다음 날부터는 생강 수질 악화로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수영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느강에서 선수들이 직접 수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염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 넘쳐서 하수와 오염물질이 세느강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다량으로 포함된 오염물이 강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특히 여름철에 문제가 됩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수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는 강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입니다. 세느강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산업 폐기물, 쓰레기,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강바닥이 오염되어 비록 표면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강바닥에 오염물질이 휘저어지면 다시 수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강은 깨끗한 수질로 철인 3종 경기 및 기록 경기를 서울의 축제처럼 매년 개최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심지어 한강 주변엔 수영장 시설을 만들어 매년 여름마다 서울 시민들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까지 해놨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서울의 한강을 모범 사례로 지목하고 남은 2달 동안 총력을 다해 한국을 배우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제가 미리 취재차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한국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한강 정화 사업을 통해 지금과 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한강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강도 1980년대까지 난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988 서울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면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단순한 수질 개선을 넘어 한강 주변 둔치의 종합개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한강의 준설, 하수관과 하수망 정비, 수중보 건설, 그리고 한강 둔치의 정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한강의 수심을 2.5m까지 깊게 파고 그 과정에서 나온 모래를 판매해 개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 결과 한강에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를 건설하여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한강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잔잔하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로 오염되었던 한강은 강변의 높이를 높여 제방을 쌓으며 현재 한강공원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건설된 올림픽대로는 오늘날까지도 서울의 교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과거 세느강처럼 심각한 수질 오염을 겪었지만 국가 주도의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이를 극복하고 현재의 깨끗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해낸 것에 주목하며 그 비결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방송에서 언급하였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방문 후 더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한국은 단 몇 년 만에 노력한 결과가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이뤄낸 성과이며 한국 사람들의 청결한 시민의식은 프랑스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죠. 너무 비교되는 수질과 시설에 파리가 갈 길이 너무 멀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현실을 깨달으니 오히려 허탈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프랑스도 파리올림픽을 대비해 도시 정비를 위해 정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올림픽 개최를 앞둔 파리 사람들의 모습은 영 탐탁치 않아 하며 심지어 SNS에 올림픽을 보러 오지 말라는 운동까지 벌이는 중이에요. 파리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티켓 가격이에요. 개막식 티켓 중 가장 비싼 표는 프랑스 최저시급 기준 한 달 월급의 2배에 달합니다. 올림픽 종목 관람료만 비싼 게 아니죠. 올림픽 기간 내내 물가가 치솟을 테니까요. 숙박료는 물론 관광지 입장료, 지하철 요금까지 부르는 게 값이 될 물가를 생각하니 삶에 타격을 줄 것 같아 반대하는 시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바로 테러입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강인데 야외에서 개막식이 열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지 걱정과 불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목숨을 건 순교를 다짐하며
올림픽 기간 축구 경기장에 테러를 가하려던 체첸 출신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예전처럼 큰 인기가 없는 이유는 과거에는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국가 홍보나 경제적 효과가 높았지만 지금은 빚만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도 유치에 나섰던 이탈리아, 로마, 미국 보스턴, 독일 함부르크 등이 재정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개최 신청을 취소해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파리를 개최지로 결정했다는 후문이 들려요. 실제로 그리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치르며 생긴 빚으로 국가부도 상황에 빠졌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파리시에서는 현재 주요 도로를 공사와 보안을 이유로 통제 중이며 일부 지역은 올림픽 개막 8일 전부터 통행증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동네 주민이라도 그러니 해당 구역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당연히 입이 대빨 나올 수밖에요. 그리고 파리시가 지난해부터 안전을 이유로 노숙자와 난민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활하던 텐트를 철거하면서 이미 10,000명 넘게 파리시 바깥으로 쫓겨났고 반대로 주거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쫓겨난 이들은 임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국의 88년 올림픽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과거 88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는 대대적인 도시정비 사업을 벌였고 못 사는 나라 이미지를 외국에 알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서울 전역의 달동네가 철거된 시점이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그 당시에는 잡음이 많고 시끄러웠겠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 진행했던 한강 개발 사업으로 한강 주변이 정돈되었고 각종 공원과 근린시설들이 설치돼 결과적으로는 정말 기적을 이뤘다고 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이뤄내지 못한 것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비결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방송에서 언급하며 저도 그 해결책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왔으니까요. 우리 팀은 서울 곳곳을 취재하면 할수록 거리 곳곳에 쓰레기 하나 없이 잘 관리된 도로와 공공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은 그에게 강한 인상이 박혔어요. 동시에 파리가 서울처럼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죠. 아니, 사실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파리의 역사적이고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미 굳어진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서울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우리 팀은 좌절감을 느꼈고 아무리 노력해도 파리는 서울처럼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었죠. 이는 단순히 도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왕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시민들 모두가 한뜻이 돼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게 안전하고 청결한 올림픽을 거둘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제 기사는 대서특필되며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에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파리올림픽에 대해 말도 많고 파리 시민들의 걱정과 시름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에 사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